안녕하세요. 생각의 창 국어 논술학원 고등강사 손희정 강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바로 이제 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받자마자 저도 바로 오늘 촬영 당일이 시험 끝난 바로 다음 날인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리뷰와 그리고 2학년에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인 만큼 2학년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2학년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아이들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목동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또는 이제 친구들이 이 교과서 페이지로 후루룩 넘겨보시면 그렇게 시험 범위 자체가 많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목동고가 시험 범위 양이 많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번에 시험 범위는 뭐였었냐? 바로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 이 정철의 관동별곡이 바로 전문이 실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현대문법도 잘 못하는데 이 중세국어까지 시험에 들어가 있어서 시험 절대적인 양은 적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담감은 여타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굉장히 비교해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유자소전의 이제 현대소설 이 작품이 실렸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덜 중요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를 했다라기보다는 워낙 관동별곡과 중세국어의 이 중요도가 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간 분배상 이 유자소전은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과를 먹으면 현대시 역시 시간 문제상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대체를 하셨어요. 이제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으로 이제 따져보면 올해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에 속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2018학년도, 2019학년도랑 다르게 2020학년도에는 관동별곡과 중세국어 이 부담감 큰 이 파트들을 한 번에 시험 범위에 묶다 보니까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된 것도 조금 많았다라고 여겨지네요. 그럼 이제 관동별곡부터 시험 분석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길었던 거에 비해서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 문제 중에 총 출제된 문제는 단 5문제밖에 안 됐고요. 본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이 관동별곡과 관련해서 외부 작품이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면왕정가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다른 한 문제도 이제 또 외부 작품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원분류표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문제를 상의 난이도로 출제를 했고 우리는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성취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냈어 라는 이제 그거를 적은 표를 우리가 이원분류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면왕정가를 굉장히 난이도 높은 상 레벨의 문제로 출제를 하셨다라고 기입은 되어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이 면왕정가가 이게 난이도가 상은 아니지, 오히려 저는 면왕정가와 관련해가지고 출제된 외부 지문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왕정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동별곡 수업을 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이 내용 자체를 수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는 난이도가 바로 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본문에 대해서만, 관동별곡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았다면 면왕정가 내용을 하나도 몰랐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본문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했다면 면왕정가와 비교를 할 필요 없이 이미 본문과 관련된 부분에서 틀린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 자체가 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막상 이게 또 외부 지문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렇게 톡 까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면왕정가보다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이 같이 출제가 됐는데 오히려 이게 면왕정가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면왕정가를 이원분류표에서 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보리타작을 중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보리타작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안다라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선택지들은 아니었거든요. 보리타작 자체 이 작품에 대해서
내용을 완벽하게 시험장에서 이해하고 알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이 표현상의 특징, 한마디로 서리법, 아니면 영탄법, 아니면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을 보리타작에서 순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면항전가보다는 보리타작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하지만 관동불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5문제 출제된 거 다 맞았어야 됐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 파트가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세국어는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총 28문제가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중세국어가 총 14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의 절반이 중세국어로 출제가 됐어요. 물론 제가 단순히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 중세국어가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이번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문법이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맞아요. 이번에 문법 조금 어렵게 출제됐었던 거 맞습니다. 일단 2018, 2019년도보다 일단 올해 2020학년도 중세국어가 난이도는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현대문법과 비교도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까탈스러웠을 것이다. 물론 중세국어 수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비교하는 그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고 또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아니 현대문법이랑 이 중세국어를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대문법에서도 조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게 참고로 목동고 2학년 2학기 시험 범위에 바로 이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1학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현대 부분이었어요. 현대국어 파트였고, 안 그래도 어려운 현대국어 파트를 이게 중세국어랑 접목시켜가지고 비교를 해라 라고 하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벌써 같은 교과서로 학교 선생님들도 이 3년째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좀 지겨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과서 내 지문에서만 출제를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약간의 여담인데, 이 목동권 내에서 그래도 이제 여학생을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학생을 또 이렇게 기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웬만하면 고등학교 지원을 하실 때 3개의 학교를 좀 놓고 선택지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명여고냐, 뭐 신목고냐, 목동고냐, 뭐 요렇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명여고는 이제 우리 아이를 문과로 대학을 보낼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진명여고로 많이 좀 진학을 시키시려는 것 같고, 우리 아이 정말 내신에서는 뭔가 한가닥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신목고 보내시는 것 같고요. 이과로 좀 대학을 보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목동고로 조금 아이들을 일지망으로 많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동고는 이 신목고 그 다음에 진명여고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시험 범위 양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뭐 부교재나 뭐 외부 다른 뭐 작품들을 많이 섞지도 않고요. 철저하게 좀 교과서 내에서 많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 교과서 내에서 계속 문제를 3년째 내시려다 보니 벌써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이제 출제하는 거 지겨우셔서 교과서가 아닌 그냥 부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과서로 3년째 출제하시다 보니까 좀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어렵게 내시기보다는 학습 활동에 있었던 지문의 난이도를 확 끌어올리시면서 이 부분에서 얼만큼 꼼꼼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얼만큼 현대국어 또는 이제 뭐 16세기와 15세기 중세국어의 어떤 차이점 이런 걸 얼마나 세세하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28문제 중에 총 14문제가 이 중세국어로 포진이 되어 있었고, 중세국어 문제가 또 이 시험지 마지막에 다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부족 때문에라도 중세국어에서 많이 고전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유자소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가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워낙 관동별것과 중세국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유자소전이 조금 밀린 건데, 이게 본문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특히나 이제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로만 수업을 한 이제 그 부분에서는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내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 제가 이제 1년 동안 아이들 시험 본 패턴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직보 때도 철저하게 관동별곡과 중세 국어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직보를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유자소전이 어렵게 나온 거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치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온라인 클래스도 어머님들 이제 목동고 아이 이제 수업하고 이제 기르시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목동고 선생님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실시간 수업을 해주신다라든지 아니면 녹화 영상을 떠서 아이들한테 재업로드 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가 EBS 링크 걸어주세요. 아니면 자습서 스캔해서 올려주시죠. 한마디로 학교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은 유자소전 수업은 없었어요. EBS 수업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교과서 내 안에서만, 교과서 안에서만 수업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유자소전 시험지가 제가 보니까 외부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외부 지문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어휘를 외부 지문에서 내는 거는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사실 제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이제 분석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렵게 출제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렵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휘를 정말 아이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어휘를 생뚱맞게 낸다라든지 사자성어 내버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난이도를 갈라버리시니 이게 조금 뭔가 목동고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유자소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단 한 번도 담긴 수업이 아이들한테 전해진 적이 없는데, 외부 지문 문제가 출제가 됐고 외부 지문 안에서 어휘를 판가름하는, 그러니까 어휘 뜻풀이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한마디로 어휘가 약한 아이들은 뭔가 대비를 하고 말고 할 게 없이 그냥 틀릴 수밖에 없었던, 제 입장에서는 진짜 치사하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약간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자소전 같은 경우에는 이 어휘 문제가 조금 아이들이 많이 틀릴 수 있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먹으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철학적인 작품이, 이렇게 어려운 작품이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리지? 그래서 되게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 문제 자체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내지 못하는 작품이 바로 또 이 사과를 먹으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역시나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가 됐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과를 먹으며가 쉽게 출제가 됐다고요? 아니 외부 지문 2개나 연계돼서 나왔던데요, 선생님. 물론 외부 작품과 비교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밑에 이제 적어 놓은 게 정말 선택지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지금 발췌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해서 인간이 느끼는 비애를 강조하고 있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제가 왜 비애, 삶의 태도 이런 데다가 제가 왜 빨강색으로 이제 테두리를 해놨냐 하면, 그냥 정서, 그 다음에 또 화자의 태도, 이게 지금 본문과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과를 먹으며 자체는 외부 지문 2작품과 이제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비교를 하더라도 이 작품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화자의 어떤 태도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판가름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외부 작품이 출제되었구나, 이 정도지? 외부 작품이 나왔으니까 너무 어렵겠지, 막 덜덜 떨면서 풀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시를 공부할 때는 화자의 정서와 화자의 어떤 시작 대상을 향한 태도, 요거는 항상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에 맞춰서 공부만 했다 그런다면 요거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순학의 갑자기 연행가가 정말 갑툭튀로 공지가 된 적도 없는데 이게 단독 출제가 됐어요. 본문 연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딱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 잡아먹게 하기 위한 용어로 출제가 된 거예요. 난이도 자체가 어려웠던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문이 조금 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휘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던 여지가 많았다. 근데 이제 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게, 일단은 어휘가 밑에 다 설명을 달아주기는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정말 약간
시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5번, 6번 문제에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3페이지 이쯤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중세국어와 뒤에 유자소전 문제를 좀 시간 부족으로 못 풀게 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어떤 전략으로 배치가 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거를 대비할 때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외부 작품 나오면 일단 건너뛰어라. 그게 또 중간에 이렇게 나온다면 과감하게 건너뛰고 내가 공부해서 시험장에 간 그 내용만이라도 먼저 다 풀고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는 나중에 좀 풀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약간 뒤에 시간이 부족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혹시 어머님들 아이들이 국어시험 보고 와서 엄마 출제 오류야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목동고 1학년 시험 문제, 특히나 중세국어 부분에서 두 문제나 출제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출제 오류인데, 사실은 학교에서 18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으로 냈던 문제는 바로 이 2번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이게 또 수업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답으로만, 만약에 이게 출제 오류가 아니었다면 꽤나 어려운 문제가 맞았습니다. 예. 이제 이게 뭐 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어가 아니라 이게 뭐 몽골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틀렸는데, 이게 이제 수라가 교과서에 있는 예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뭐야? 이게 뭔 말이지? 처음 보는 단어인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3번 선택지에 있었던 말입니다. 이제 뭐 매, 지문, 온 등의 고유어가 이제 중국 언어에서 차용한 산, 뭐 천, 백에 밀려서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즈문이 일시백천 할 때의 즈문입니다. 옛날 말로. 근데 이제 한자 병기를 선생님께서 실수를 하셨어요. 산, 그 다음에 천, 이게 일천천이 이게 한자 병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하늘천이 병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번이 이제 틀린 걸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2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3번 선택지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게 막 한자를,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뭐 장원 한자라든지 뭐 눈높이 한자 시켜주셨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게 하늘천자랑 일천천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2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3번은 이게 하늘천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3번을 틀린 선택지로 체크를 해서, 이 많은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3번 선택지 체크한 친구들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맞아야 돼요. 지금 리로스쿨 학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답변에는 교과 협의 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과 협의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누가 봐도 틀린 선택지입니다. 한자 병기를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해버린, 안타깝네요. 예, 어쨌든 18번 문제 나름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뭔가 킬링 문제로 출제를 하셨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문제 난이도를 훅 떨어뜨리셨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놀랍게도 19번 문제 연달아 출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가래 5대. 이제 이게 PPT여서 사실 이제 아래 하자가 찍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래오대라는 뜻이 이제 뭐 가려서, 또는 이제 뭐 골라서 뭐 요런 뜻인데, 가르치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서, 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2번 선택지에 우희는 위로로 해석이 되면서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때 어떻게 설명을 얼마나 꼼꼼히 하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신사고 교과서랑 자습서에는 전애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천년 전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애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과서 설명이랑 이게 어쨌든 선택지의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것도 이의 신청을 해놓은 케이스입니다. 4번 선택지도 정확하게 틀린 게 맞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의도하고 출제를 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 설명과 지금 시험지에 나온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교과 협의 후에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중복 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번에 좀 검수라고 할까요? 검토를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조금 부족하시지 않았나, 뭔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적지는 않아. 어쨌든 이 시험이 미뤄졌기 때문에 적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치명적인 이 실수가 2개나 있어서 시험 자체가 중세국어가 어려웠는데 문제 출제 오류 때문에 난이도가 훅 떨어졌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학년 뭐 다음 시험 대비 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자면 일단은 선생님 만족도가 1학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학년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승철 선생님, 안경미 선생님, 주희 선생님, 이승원 선생님 이렇게 4분이 포진돼서 수업을 하실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승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출제원으로도 수능 출제진으로도 아마 옛날에 들어가셨던 적이 있으시고 목동고의 약간 상징 같은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수업을 뭔가 좀 철학적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목동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처럼 수업을 하시지는 않고 약간 대학교의 인문학 교수님처럼 수업을 이제 하시는데 아이들이 국어라는 이 정말 원론적인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이. 안경민 선생님과 주희 선생님도 수업을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딱 부러지게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1학년 선생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요. 이승원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젊은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친화력 있게 아이들에게 친화력 있게 또 다가가시기도 하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좀 잘 따르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뭐 3등급이었다. 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항상 뭐 이렇게 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이었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신기하게 2학년에 올라가면 물론 다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상위권이 완전 좀 달라지게 돼요. 물론 정말 고정적인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는 않지만 1등급 후반이랑 2등급 초반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부지기수고요. 3등급 후반대랑 4등급 초반대 있었던 친구들이 훅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 1학년과 너무 달라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본인이 뭔가 열심히 공부한 게 이제 뭔가 2학년 때 빛을 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로 지금 올해 2학년이었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03년생 친구 중에 1학년 내내 4등급을 받다가 2학년 1학기 때 정말 그 코로나 시국에 되게 혼란스러웠는데도 그때 전교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4등급을 받다가 전교 3등을 하는 케이스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 성적표가 홍보용으로 필요하면 가져가서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상위권의 이 포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4등급 받았던 친구가 계속 뭔가 잘 안 되다가 어쨌든 2학년 마지막에 가서는 1등급 끄트머리로라도 이렇게 안착하는 케이스도 올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신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내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아이가 무슨 뭐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 뭐 학생부 전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2학년 1학기 때 진행되는 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학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수능 대비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학기입니다. 언제 우리 아이가 고전시부터 현대시까지 이 소설, 시를 쫙 훑어보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내가 수능 전형으로 갈지 내신 전형으로 갈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피는 못 잡았더라도 뭐를 위해서라도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조금 꾸준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 목매달고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2학년 1학기가 지나면 문학을 그렇게 빠삭하게 한번 공부를 하면 저도 느껴요. 여름방학 때 뭔가 아이들의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수준이 훅 올라온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조금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경향은 어떠냐? 지문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시험지 장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승철 선생님의 유형을 분석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말을 전해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승철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학원 다녀봤자 소용없다. 학원 다녀봤자 소용없다. 내가 수업하는 내용만 잘 들으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승철 선생님 수업이 약간 인문학 강좌 수업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정말 점수가 훅 떨어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일례로 2002년생이었죠. 지금 이제 이번에 수능이 막 끝난 친구들인데, 그때 봉영여중 전교 1등 출신으로 이렇게 목동고 입학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실제로도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계속 국어 전교 1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승철 선생님이 계속 막 그냥 편하게 내 수업만 들으면서 공부해라. 뭐 정말 그 얘기 듣다가 3등급까지 떨어져서, 뭔가 공부를 나름대로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던, 이제 그런 예시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승철 선생님의 유형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내 나름대로 계속 준비,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능형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수능형 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목동고는 목동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그게 조금 궁금하시면 제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2학년 1학기 문학 내신 대비 영상을 분석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학년부터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달라지잖아요. 선택 과목이 달라집니다. 아마 2학년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냐 아니면 화법과 작문이냐, 요걸로 이제 나뉘어질 것 같은데,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세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정말 특이한 신기한 예시 같은 경우를 많이 끌어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쨌든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사실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딱 그 교과목으로 선정된 거는 아니었고, 선생님들께서 화법과 작문으로만 출제를 하시기에는 조금 내용이 약간 빈약하니 이 언어와 매체를 같이 출제하신 이제 케이스인데,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십니다. 근데 자체 교재는 굉장히 얇아요. 정말 뭐 한 10장?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도 나오지 않은, 그리고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본 예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신기한 예시들을 많이 쓰십니다. 약간 그런 거는 좀 한가람 고등학교 경향이랑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좀 정말 신기한 예시 같은 거를 많이 넣기 때문에 정말 약간 뭐 표준 국어 대사전 뭐 이런 거에 이상한 예시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다 뽑아가지고 주고 내신 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신기한 예시문들 상당히 많더라.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굉장히 점점 이제 예년에 2016년, 2017년에 비해서는 2019년도, 2020년도 화법과 작문은 사실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객관식 자체에서 뭔가 점수가 판가름 난다라기보다는 서답형, 서술형에서 얼만큼 조건에 맞게끔 쓰는가, 그거에서 점수가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아이들이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보는 사람도 클릭하기가 두려운 게 있어서 웬만하면 조금 이런 걸 짧게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교 1등들이 이제 선택한 강사다라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도 어머님들한테 뭔가 신뢰를 드려야 되고 믿음을 좀 드려야 되는 위치이니까 저에 대한 믿음을 뭐를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전교 1등들이 그래도 계속 내 수업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뭔가 강조를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단은 2019년도에는 뭐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2020년도에는 너무 고맙게도 제가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서 정말 전부 다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교 1등뿐만 아니라 1등급 친구들도 사실 정말 절반 가까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특출난 한 친구가 잘해서 전교 1등을 다 한 거는 아니었고, 일단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학기 기말을 전교 1등 한 친구 달랐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1등 한 친구 달랐고, 2학기 기말, 특히나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전부 다 1등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출난 한 친구가 잘해서 그 친구가 계속 1등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동고는 정해진 전교 1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을 조금 잘 끌어주고 모든 소스를 주고 최대한 꼼꼼하게, 아이들도 이제 그거에 적응이 되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들이 선택한 생각에 참 손희정 강사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시험지 분석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어떤 내년 커리큘럼이나 또 이제 다른 자료, 영상들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